잠깐 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2024년 전기대학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학기에 제가 합격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컨택, 연구계획서, 면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합격시켰던 학생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의과학, 경영, 산업디자인, 심리, 행정, 부동산, 환경, 미술 등 정말 다양한 전공에서 다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공에 한해서는 이 영상을 같이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전기전자, 생명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통 상반기 문의의 2배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계시고, 제가 사실 이 촬영하는 날짜도 정말 짧게 빼서 하고 있는 만큼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컨택을 생각을 하실 땐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컨택이 통하는 곳과 컨택이 통하지 않는 곳,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컨택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컨택이 통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기가 8월 중순에서 말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시기에 만약 내가 최상위권 대학원의 인기 랩을 컨택한다고 하면 이미 TO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곳은 자대생들도 6개월에서 1년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서 지원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연락한다? 정말 엄청난 스펙이 아니시면 TO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을 반드시 거길 가야 된다고 하면 이번 전기가 아니라 내년 후기로 미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인기 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번에 생긴 신생 랩이나 자대생들이 잘 가지 않는 랩은 8월 중후반에 컨택을 하셔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컨택이 통하는 대학원이에요. 근데 내가 컨택을 못했다고 해서, 혹은 교수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대학원을 못 가냐, 그 대학원 합격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연구실을 못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원을 가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연구 분야를 가고자 함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을 못 간다고 하면 그 대학교에 그 대학원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컨택이 통하지 않는 대학원입니다. 이런 곳들은요, 컨택이 합격을 결정하진 않지만요, 8월 중후반에 아직 컨택을 하시면 교수님께서는 원서 접수, 즉 9월 말에서 10월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원서를 접수하는 이 대학원 전형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 면접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서적은 읽어보면 좋을 거야, 이런 공부를 다시 해보면 좋을 거야 라는 조언은 컨택의 합격을 결정하지 않지만 정말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에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컨택은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컨택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하시면 그냥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대학원에 맞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이 정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구계획서에 대한 거예요. 이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지원하는 연구실 핏에 맞는 연구계획을 세워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이 주제로 작성을 하실 때는 컨택이 어느 정도 통하는 대학원이거나 혹은 연구실로 배치가 되는 대학원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들어가서 혼자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 배치가 돼서 논문을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지원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연구 분야가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연구실에 있는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그 연구실의 교수님이 쓴 거, 교수님 지도 하에 박사나 석사들이 쓴 논문들도 참고를 여러 개 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내가 이 대학원에 지원하는 이유이다, 왜냐, 그 연구실 핏과 맞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할 때 되게 많이 우려하시는 게요, 내가 이 쓰는 연구계획서로 나중에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우려를 너무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 연구계획서는 지원서일 뿐입니다. 다만 지원서이나 어떻게 연구실에 와서 연구 제안서까지 쓴 능력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는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요, 연구계획서 쓸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요, 스카이 및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공계의 경우에는요, 석사보다는 석박 TO가 타대 학부생 출신들한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석박으로 갈 때 내가 단순
단순히 취업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나는 어떤 연구 분야의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그거를 나타내시는 게 좋고요. 도저히 석박이 아니라 석사만 하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단순히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여기가 취업 양성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학벌 혹은 그냥 취업만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나한테 지원했냐 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보단 어느 분야에서 실무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학원에서 영구적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단순 취업이라는 그런 어감의 부정적인 느낌을 좀 없애고 내가 원하는 실무자로서 현업에 가겠다 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면접은 전공시험 기반 면접과 비전공 서류 기반 시험 면접이 있습니다. 전공 기반으로 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과에 더 그런 경우가 많죠. 전기전자일 경우도 있고요, 뭐 수학이나 통계일 수도 있고요, 뭐 컴공일 수도 있고요. 이런 데들은 전공 기반으로 시험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한 문과에서도요, 전공 시험은 아닌데 전공 기반의 영어 지문을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서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이라든지 뭐 언론정보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도 전공시험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전공시험에서 세 번째 또 케이스는요, 뭐 서울대 미술경영이나 혹은 서울대 체육교육이나 이런 데처럼 전공까지는 아닌데 전공과 연관된 시사 혹은 전공에 대한 개념을 같이 여러 개의 지문들을 주면서 너가 여기서 답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해봐라, 이런 선택의 옵션을 주는 전공 면접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무조건 기출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도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얻고자 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전공 석사별 멘토님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지도하에 케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전공 시험까지는 안 보는데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기반일 때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장래 계획, 세 번째는 연구 분야 및 연구 계획, 네 번째는 성적표에 대한 질문, 다섯 번째는 연구를 해왔던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잘 준비를 해주시면 성적표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보병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수님께서는 성적표를 보시고요, 이 과목에서는 어떤 걸 배워봤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뭘 배웠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서 꼬리에 꼬리 질문으로 전공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표에 대한 질문 대비를 많이 안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비도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2024년 전기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컨택, 서류, 면접 이 3가지에 대해서 전공별 그리고 학교별 대표적인 예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학교별 그리고 학과별에 대해서 케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도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